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들은 미국산 제품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이 로컬, 바이 에티컬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앞에선 시위대가 모여듭니다. 영국 청년층 70%가 미국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 혼란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주목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명의 한국인 박정민이 있었습니다. 런던 크로이던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영국 소비 트렌드를 바꾼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2024년 4월 브렉시트 3년차를 맞이한 영국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거리마다 자국 산업 살리기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런던 시내 곳곳에선 영국 국기가 휘날리고 상점들은 앞다투어 영국산 마크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애국심 표현이 아니었어요. 코로나와 브렉시트를 거치며 영국인들의 소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만난 한 의류 매장 주인 윌리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새 무역 협정은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관세를 무기로 영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미국의 반감이 커졌죠. 그 말을 들으니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들고 다니던 바이 로컬, 바이 에티컬 피켓의 의미가 더 와닿았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선 놀랍게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매장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윤리적 대안을 선택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옥스퍼드 대학생 에밀리는 열정적으로 시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살지 선택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투표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 브랜드에 제 표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위대 뒤로 윤리적 소비자 연합이라 쓰인 전단지가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영국 청년층 73%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죠. 코번트 가든의 한 카페에 들어가니 벽면에 우리는 미국산 원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카페 주인에게 물었죠. 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도 없고 탄소 발자국도 크고 노동자 인권도 보장 안 되는데 비싸기까지 해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뭘 사는지보다 왜 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BBC 뉴스에선 영국의 소비혁명이란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미국산 제품 매출이 30% 감소했다는 보도였어요. 그 자리에서 한 소비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닙니다.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요. 그 순간 저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전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품의 가격과 품질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들은 가치를 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들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를 끌고 브릭스턴이란 동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브릭스턴은 런던의 다문화 지역으로 과거엔 범죄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더군요. 그곳에 위치한 브릭스턴 빌리지는 크고 작은 가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데려간 곳은 에티컬 티하우스라는 찻집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정하게 거래된 차만 판매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차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각차의 원산지와 재배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 영국 여성이 계산대에서 홍차를 구매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가격표를 보더니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반 홍차보다 2배 비싼 가격이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 기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영국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소비는 정체성의 표현이 된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제품을 고를 때 가격표보다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더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라웠죠. 브릭스턴 시장을 더 돌아보니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코너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농부에게 선불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즌마다 신선한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코너에선 플라스틱 제로 가게가 있어 사람들이 용기를 직접 가져와 곡물,
세제 등을 담아가고 있었죠. 시장 한편에선 주민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크리스마스 선물 만들기라는 주제였어요. 사람들은 재활용 재료로 아름다운 선물을 만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의 중심인데 여기선 사람과 가치가 중심이었죠.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의미를 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가치를 담은 제품이 많은데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전통 수공예품, 천연염색 제품, 발효식품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영국 사람들이 찾는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는데 다음 날 아침 런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현우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노팅힐 지역의 유명한 포토벨로 마켓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한 영국 여성이 운영하는 웰리스 티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차는 한국에서 온 것인가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죠. 점원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인도에서 온 차예요. 사실 한국의 차나 웰빙 제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있다면 꼭 소개해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발효식품, 천연 화장품. 이 모든 것이 영국인들이 지금 찾는 윤리적 소비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영국 시장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켓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가게 주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대기업 제품만 알지 작고 가치 있는 브랜드는 거의 몰라요. 점심을 먹으며 저는 메모장을 꺼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가치 있는 제품을 영국에 소개하는 플랫폼.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는 아이디어였죠. 주변에 아는 중소기업들이 떠올랐습니다. 유기농 된장을 만드는 김영애 사장님, 손으로 비누를 만드는 최진우 장인, 친환경 한복을 디자인하는 이미라 디자이너.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플랫폼 기획서를 작성했죠. 이름은 온 코리아로 정했습니다. 켜다라는 의미의 영어 안과 위에 있다는 뜻도 담겨 있었죠. 한국을 세계에 켜고 한국을 세계 시장 위에 올리겠다는 저의 의지였습니다. 기획서를 쓰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10여 년간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영국에서 목격한 소비 트렌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런던의 어스름한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지. 다음 날 현우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타이밍이 완벽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요. 저도 도울게요. 현우의 도움으로 영국 시장 조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소비자 성향, 유통 경로, 경쟁사 분석까지 모든 데이터가 온 코리아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런던 외곽의 크로이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폐업한 소매점 건물을 발견했어요. 낡고 먼지 쌓인 공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바로 연락해 임대 조건을 문의했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창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영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가치 있는 제품을 만나는 순간을, 그들의 얼굴에 번질 감동을,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날을. 한국에 돌아온 후 3개월간 준비를 마치고 저는 다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만난 지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박정민, 당신 나이에 창업이라니, 더구나 영국에서. 하지만 제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크로이던의 창고는 생각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천장에선 물이 새고 곳곳에 쥐 배설물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을 온 코리아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첫 주는 온전히 청소에 매달렸어요. 빗자루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첫 물건이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유기농 장류 세트, 천연 비누, 한지로 만든 문구류, 모두 한국의 정성과 가치가 담긴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통관 문제가 불거졌죠. 식품류는 영국의 까다로운 검역을 통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험난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영국 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모든 것이 처음이라 실수의 연속이었죠. 밤마다 한국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영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온 코리아를 찾는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였죠. 내가 시장을 잘못 봤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절망적인 순간, 저는 브릭스턴 마켓에 작은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 한국 제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싶었죠. 처음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접근했지만 곧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연 원료로 만든 비누와 유기농 장류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영국인 여성은 된장을 맛본 후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새로운 마케팅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제품 자체보다 이야기를 판매해야 했던 거죠. 그날부터 모든 제품에 생산자의 이야기와 전통적 제조 방식을 담은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뒤에 숨은 사람과 가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죠.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영국인들이 먼저 찾아왔고 그들이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어느 날은 한 식품 블로거가 방문해 긴 시간 동안 한국 발효식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블로그에 온 코리아가 소개되었고 주문이 3배로 늘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의 중소기업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 대표님, 덕분에 우리 제품이 영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더 좋은 제품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6달이 지나자 온 코리아는 크로이던의 작은 창고를 넘어 런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직 대박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팬층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 코리아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로이던 창고에서의 1년째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플라스틱 없는 비누 포스팅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영국 환경운동가 레이첼이 자신의 팔로워 10만 명에게 온 코리아를 소개했죠. 이 한국 비누는 단순한 세안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 피부에 대한 존중이죠. 플라스틱 포장도 없고 화학물질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자연만 있습니다. 레이첼의 포스팅은 하루 만에 5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란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넘쳐났죠.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문을 처리하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 확인했어요. 이 바이럴 현상은 다른 제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누를 주문하러 왔다가 한지 노트, 천연 염색 스카프, 유기농 김치까지 관심을 보였죠. 매출은 전월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창고가 갑자기 너무 좁아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BBC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소비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온 코리아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촬영팀이 크로이던 창고를 방문했을 때 저는 여전히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제품들에는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적 혁신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지 않아요. 한국의 가치관을 나누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런던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영국인 소비자의 인터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코리안 비누는 조용한 고백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용할수록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말은 온라인에서 널리 퍼져온 코리아의 비공식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시태그 조용한 고백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는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런던의 유명 백화점 리버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 코리아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리버티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품만 취급하는 곳이니까요.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장인의 이야기와 가치를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리버티 바이어는 이 철학에 깊이 공감했고 온 코리아 코너에 생산자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함께 전시하기로 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국의 생산자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기농 장류를 만드는 김영애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영상통화로 말했죠. 박 대표님, 30년간 된장 담그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영국 사람들이 저희 된장을 인정해준다니. 더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이제 온 코리아는 단순한 수입업체가 아닌
한국의 가치를 영국에 전하는 문화 전령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크로이던 창고의 문을 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제품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 BBC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온 코리아의 영국 전역의 협동조합과 마켓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의 그린 마켓, 맨체스터의 에티컬 트레이딩 포스트,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로컬 네트워크까지 모두 온 코리아 제품을 입점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저는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팔리는 곳이 아니라 온 코리아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모든 파트너십은 생산자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한다는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이 커지면서 창고를 확장해야 했어요. 다행히 크로이던의 이웃 공간이 비어 있었고 벽을 허물어 2배 크기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직원도 3명을 추가로 고용했죠. 영국인 마케팅 전문가 엠마, 한국계 영국인 물류 담당자 제이슨,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담당할 대학생 인턴 오리비아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브리스톨 마켓에서 온 코리아 부스를 방문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비누를 손에 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젠 우리 손주에게 이런 비누를 쓰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어릴 적엔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당연했는데 어느새 모든 게 화학물질로 가득 차버렸죠. 이렇게 정직한 제품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뻐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온 코리아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세대 간의 가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온 코리아 제품은 영국 전역 43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소비자 반응이 조금씩 달랐어요. 북부 지역에선 실용적인 제품이, 런던에선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 인기였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의 진정성에 끌렸어요. 제품의 인기는 한국 생산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천연 비누를 만드는 최진우 장인은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마을 청년 3명을 추가로 고용했어요. 이는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죠. 유기농 장류를 만드는 김영애 사장님은 생산시설을 확장했고 천연 염색 공방의 이미라 디자이너는 영국 시장을 위한 특별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온 코리아의 성장은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지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섹션에 저희 이야기가 소개되었죠.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한국의 윤리적 비즈니스 기사는 많은 사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런던 쇼디치 지역의 한 공간에서 윤리적 소비와 생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앞에는 200여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소비란 단순히 무언가를 구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매일 투표하는 일이죠. 온 코리아는 정직함과 지속 가능성에 표를 던집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은 스코틀랜드의 유기농 농부 앤드류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한국의 발효 기술을 스코틀랜드 농산물에 접목하고 싶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해준 김치 제조 방식은 우리 스코틀랜드 양배추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적 융합이자 지역식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렇게 온 코리아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문화와 가치의 교류 허브로 발전해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그날의 감사함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가치가 세상에 퍼져나갔다. 온 코리아 오픈 2주년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영국 환경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지속 가능한 수입 파트너십 포럼에 온 코리아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작은 기업이 정부 행사에 초청받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확인 전화를 해보니 진짜였습니다. 환경부 담당자 마가렛은 설명했어요. 브렉시트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이후 영국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온 코리아가 보여준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어요. 포럼 당일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웅장한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 전역의 유통업체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려 했지만 사회자가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온 코리아의 박정민 대표입니다. 그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대안을 제시한 선구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온 코리아가 걸어온 길, 한국 중소기업들의 이야기,
영국 소비자들의 반응, 모든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발표 후 환경부 차관 제임스 윌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당신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례입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던 차에 단순히 원산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소비의 철학을 바꾸는 모델이 필요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온 코리아 같은 모델을 더 지원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특히 환경, 친화적 제품의 수입을 장려하는 새 정책을 준비 중인데 당신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와의 미팅 이후 온 코리아는 영국 정부의 지속 가능한 무역 파트너 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납품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였죠. 며칠 후 저는 런던 시청으로부터 공무원 복지몰 입점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고위 공무원과의 대화였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온 코리아는 단순한 제품 수출이 아니라 가치관의 교류였던 거죠. 한국의 장인 정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학이 영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와의 협력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지역 장인과 지구를 살리는 소비 캠페인에 온 코리아가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날 10살 소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며 물건을 만들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단다. 할머니들의 레시피, 할아버지들의 손기술, 이런 것들이 현대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떤 소비자가 될지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영국 정부와의 협력은 한국 생산자들에게 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천연 염색을 하는 임이라 디자이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박 대표님, 저희 염색품이 영국 정부 행사에 쓰인다니 매일 작업실에 들어갈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온 코리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의 가치 교류를 이끄는 허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가치를 수출했다. 온 코리아 창업 3주년 기념일, 저는 크로이던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런던 중심가에 쇼룸을 갖춘 가치소비 허브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죠. 그중 절반은 영국인, 절반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온 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제품 유통을 넘어 한영 기업 간 파트너십을 연결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영국 대학에서는 온 코리아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강의했고 한국 기업들은 영국 시장 진출 전략을 문의해왔죠.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소비자 행동 연구팀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였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격이나 품질보다 정직함과 투명성이 주요 구매 요인으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 소비 트렌드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품 자체보다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철학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죠. 한 인터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내가 지구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소비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이 되었죠. 온 코리아 쇼룸에서 열린 3주년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생산자들이었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영국 소비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유기농 장류를 만드는 김영애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국 소비자들에게 말했어요. 저희 된장은 3대째 내려오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듯 저도 매일 아침 장독대에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이 통역되자 영국 소비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김영애 사장님의 손을 잡았죠. 당신의 된장으로 만든 수프가 제 아이의 아토피를 좋아지게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저는 온 코리아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행사 말미에 영국 환경부 차관이 깜짝 방문했어요. 그는 축하 인사와 함께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윤리적 소비 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코리아가 보여준 모델이 큰 영감을 주었죠.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이제 사회 전반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쇼룸 테라스에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한 걸음씩 진실되게 걸어온 길이었죠. 옆에는 제 아들 현우가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온 코리아의 지속 가능성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하지만 진심은 항상 통한다고 믿었어.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알아보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쇼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새겨진 문구를 바라보았어요. 온 코리아 마이너스 정직함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고르느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든다. 오늘도 정직한 선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온 코리아가 시작된 지 3년. 이제 영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싸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차관의 말처럼 박정민은 상품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수출했습니다. 크로이던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한 한국인의 용기가 이제 영국 전역의 소비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고르느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든다는 진실을 보여준 온 코리아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